봅시다.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제 주기함수와 사인함수와 코사인함수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알려드릴 내용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주기함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기함수라는 건 뭐죠?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몇 주기냐 라고 하면은 얼만큼을 간격으로 돌아오냐 뭐 이런 관계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성이라는 얘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얼마 만에 돌아오냐,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주기라는 표현이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반복적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반복을 한다. 근데 그 간격이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주기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게요. 띠용, 띠용, 띠용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있어. 그쵸? 근데 뭐 여기를 보면 0, 뭐 여기를 2, 4, 6 아주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돼요. 그럼 어떤 함수 값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정확하게 두 칸 이동한 결과적으로 여기 값이 x 플러스 2가 나올 때,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 플러스 4가 들어갔을 때 그 모든 함수 값이 일치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걸 그냥 주기함수라고 얘기하고, 얘는 보통 주기함수다라는 표현을 주지 않고 이미 그 주기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게 나오기 때문에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주기성은. 그래서 보통 주기성은 이렇게 등장해요. fx는 fx 플러스 p 이렇게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때 p가 뭐예요? p의 최소값이 뭐야? 주기성을 뜻하죠. 그러니까 이 p의 최대값을 물어볼 수는 없지만 최소냐 몇 배냐 이런 게, 그러니까 주기를 뭐 2배 해서 주거나 4배 해서 줘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더 어렵게 얘기하면 주기를 한 번 더 해도 2번 더 해도 3번 더 해도 주기의 배수를 계속 더해도 함수값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복이 있고요. 그걸 이제 확장해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여러분들의 몫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쵸? 뭐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함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늘 바라보게 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y는 sin x의 그래프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를 두 번째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요걸 잘 파악하게 될 건데,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인의 정의가 뭐였어요?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과 동경의 교점에서의, 그쵸, y좌표가 사인이었고 x좌표가 코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을 하나 살짝 그려보면, 자, 원을 그렸어. 여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A라는 건 다 알겠죠. 자, 우리 빨간색으로 사인 값을 봅시다. 그래서 동경을 그래서 그래프를 이건 약간 근데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디테일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됐죠? 오래 기다렸어요. 잘 봐. 자, 사인은 y좌표라 그랬죠. 자, 잘 봐요. 그 동경을 나타낼 때 0일 때 얘들아 y좌표는 어딜 보면 돼요? 여기 점 찍고 왼쪽을 보시면 돼요. 점 찍고 왼쪽 딱 보면 0이죠.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는 0에서 출발을 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사인 0은 0이야. 그런데 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점점 올라가는데 잘 봐. 선생님이 요거 가게 크기를 똑같이 이등분 했다고 했을 때 요렇게 올라간 거리와 여기 올라간 거리는 어때요?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지만 그 다음에 또 2배를 해보면 3등분 했다 치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 줄어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걸 옆에서 쳐다보면 느낌이 이런 거죠. 빨리 올라가는 듯 하다가 빨리 내려가는 듯 하다가 천천히 이런 느낌이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사인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져서 여기서 딱 멈춰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y좌표가 다시, 그러니까 1로 올라갔다가 다시 0으로 내려온다. 그죠? 맞습니까? 다시 0으로 내려오고 0이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1로 내려가죠. 내려가는 속도가 어때요? 빨랐다가 느려집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다시 1로 올라가는, 0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한 바퀴를 돌고 나면 다시 출발점은 어디로 와? 0,0으로 오죠. 그죠? 이거 배는 게 없죠? 갑자기 기미설이지? 그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가 정확하게 또 그려진다는 얘기. 또 반대쪽으로 거꾸로 돌아도 거꾸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S자 모양이 그래프가 계속 반복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이해되십니까? 되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1로 갔을 때 세타 X가 얼마가? 90도. 이제는 2분의 파이라고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2파이. 이렇게 구조가 그려져요. 자, 참고사항, 요거 여러분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거꾸로 이렇게 그렸을 때, 자, y는 sin x와 y는 1의 x의 그래프는 교점이 하나예요. 이해돼요? 교점이 하나입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거야? 스치듯이 뚫고 지나가면서 접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애들 있어. 나쁜 애들 뭐냐면 아까 어떤 선생님들도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릴 때 그냥 이렇게 8칸 그려서 그려요. 그러니까 사인을 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 x 그리라고 하니까 y는 x 그리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버리니까 교점이 3개인가? 이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얘야, 파이는 대충 얼마? 3.14야. 그러니까 그리다가 보니까 여기에 모는 종이도 있고 하니까 선생님들 그리다 보면 정사각형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칸이야. 거의 3.1입니다. 3.1. 그죠? 1.5 정도 되는 거잖아. 근데 사인은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말하면 y좌표 제일 높이 올라가 봐야 1이고 제일 밑으로 내려와 봐야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쵸? 맞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 간격이 생각보다 넓어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그치? 너도 배는 게 없군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주의사항, sin x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는 교점이 몇 개다? 한 개입니다. 탄젠트 x랑도 똑같은데 그건 그때 가서 설명할 거고. 그쵸? 따라서 sin x 그래프는 뭐가 있다? 최대 최소가 존재해요. 최대값이 뭐야? 1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에서 최대값은 1입니다. 많이 올라가 봐야 1인 거죠.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많이 내려가 봐야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기를 p라고 쓸 건데 주기는 얼마? 2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최대 최소 주기는 시험에 안 나오면 이건 학교가 아닐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수능에서도 나올 거고 모의고사에서도 당연히 등장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대 최소 주기가 얼마라고? 1, 마이너스 1, 2파이. 완전히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을 그리자면, 코사인은 파란색으로 표기하자면,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이건 점 찍고 위나 아래를 쳐다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1에서 출발해요. 코사인 특이하게. 근데 어때요? 이렇게 가니까 0에 가까워지죠. 90도에서.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해서, 그죠? 속도는 똑같겠지. 아니, 봐봐. 여기서 출발해서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나? 여기서 출발해서 좌우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나? 그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속도는 비슷할 겁니다. 출발점이 다른 거고 위치만 다른 거니까 얘도 그래프를 이해하자면 내려온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코사인 x의 그래프도 뭡니까? 최대값은 얼마? 1이고 최소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주기는 얼마? 2파이예요. 맞아? 교점 보이죠? 특이하게도 교점 뭡니까? 4분의 파이, 45도. 아, 그러고 봤더니 사인 4분의 파이와 코사인 4분의 파이 값이 어땠어요? 2분의
루트 2였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4분의 파에서 교점이 생긴다. 그리고 또 여기가 얼마예요? 파이에서 4분의 5파이에서도 교점이 생긴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따라서 여기 봐봐. 사인과 코사인 그래프는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만 위치가 달라. 마치 바이오리듬 같죠? 맞아? 바이오리듬 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다르죠. 만나는 점이 생기면서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걸 아주 어려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평행, 이동, 관계야. 따라서 사인 그래프를 왼쪽으로 90도만큼 혹은 코사인의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90도만큼 평행 이동하면 어때요? 완전히 포개어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막 그 각변환 공식 뒤에 가서 다 배우도록 할 거잖아요. 그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은 잘 봐. 사인은 여기 봐봐. 사인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함수죠. 이렇게. 그죠? 원점에서 이렇게 출발하기 때문에 무슨 함수? 기함수예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근데 코사인은 어때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거니까 뭐예요? 이렇게. 그쵸? 우함수, 좌우가 대칭인 함수 우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은 우함수, 사인은 기함수. 사인은 원점 대칭, 코사인은 y축 대칭. 이것도 기억하시고 시험에 많이 등장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대칭점과 대칭축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코사인 여기를 기준으로 점대칭, 여기를 기준으로 선대칭. 그쵸? 다시 봐봐. 아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선 여기서 점대칭, 여기서 선대칭, 여기서 점대칭, 여기서 선대칭, 여기서 점대칭, 여기서 선대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쵸? 주기성이 있으니까 결국 주기함수가 만약에 대칭성을 띈다면 그 대칭성도 뭐랑 똑같이 움직인다? 거의 주기성과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생겨요. 지금처럼. 그죠?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뭐 증가나 감소 상태에서는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지금 얘네는 주기에 맞춰서 대칭점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세 번째 뭐 할 거야? 움직인 형태를 얘기해 드릴 겁니다. 움직인 형태. 따라서 선생님 요거는 y는 sin x를 가지고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a 곱하기 sin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플러스 c x축 방향 평행 이동은 사실 함수의 형태에서 정말 중요한 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꼴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실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건 많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함수에서 물어보는 건 거의 최대 최소일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막 방정식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다 어때야 돼? 다 변환시켜야 되는 형태야. 만약에 함수에서 최대 최소에서 평행 이동 정보가 나왔다 그러면 귀찮게 굴고 싶지 않은 이상 구하라고는 안 해요. 근데 그것도 선생님 평행이동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 치환으로 판단할 겁니다. 이렇게 판단할 건데, 자, 그러니까 sin x에 a배를 했다는 건 sin x라는 함수배를 정확하게 2배, 3배 하겠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a sin x 이런 걸 놓고서는 이렇게 설명했죠. 이걸 뭐라고 했어? x축 기준으로 a배 확대 축소가 되는 거라 그랬죠. 이게 무슨 얘기냐 라고 얘기를 하면 sin 값은 1과 마이너스 1만큼 나오는데 함수 값으로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나오는데 그 값을 a만큼 증폭하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증폭하겠다는 얘기니까 이럴 경우에는 최대값이 a와 최소값이 마이너스 a로 등장을 해요. 물론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그죠? 그러니까 a가 최대일 거고 a가 최소일 거야. 왜냐면 sin은 커봐야 1이었고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럼 1에다 a 곱하면 뭐야? a고 1에다 마이너스 1 a에다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a였잖아. 그쵸? 그래서 a와 마이너스 a가 돼요.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이 플러스 c는 그 마지막에 함수값을 몇 칸 올릴까 몇 칸 내릴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최대값을 a-a라고 해주고 마지막에 위아래 평행이동 정보인 플러스 c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플러스 a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c. sorry. 그러다 보면 봐봐. 최대와 최소의 간격은 항상 얼마를 유지하게 돼 있어? 2a를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가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은 항상 2a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맞아? 간격은 2a를 유지한다. 됐어요? 그 다음에 b. 이 b가 여러분들을 되게 괴롭히게 될 건데 x에 b가 곱해져 있죠. 그러면 봐봐. 여기에 만약에 100도가 들어가면 100도에서 b가 나왔을 때 b가 2라고 한다면 x는 100인데 함수값은 얼만큼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200에서의 함수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값이 2배나 빨라지는 속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기준은 x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짧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지. 그쵸? 1에서 2일 때 함수값이 나오는 거, 2에서 4일 때 함수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1을 기준으로 보면 2에게 따라오는 거고 2에서 4에게 따라오는 거니까 원래 주기라는 놈을 b만큼 뭐 한다? 축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주기가 뭐였어? 2파이였죠. 그때 b로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그냥 막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기의 역수 곱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기에다가 개수의 역수를 곱하셔야 돼요. 왜냐면 2x 이거에다가 주기를 파이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봤는데 2분의 1x가 나왔는데도 파이라고 쓰는 바보들이 보여서 나눈다고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역수하면 얼마야? 그래서 얘는 4파이가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주기에다가 x 개수의 역수를 곱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삼각함수에서 기초가 되는 내용,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더 심한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최대, 최소, 주기가 가장 먼저 등장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최대, 최소, 주기. 그러니까 a 곱한 거, 평행이동 정보 a 플러스 c, 마이너스 a 플러스 c, 주기는 원래 주기에 x의 개수의 역수를 곱한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이해도였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 635번 볼게요. 함수의 fx는 사인 2분의 x 플러스 코사인 3분의 x 플러스 1의 주기를 p라고 할 때 fp의 값은 이라고 돼 있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볼게. 원래 사인의 주기는 얼마? 반복성이죠. 원래 사인의 주기는 2파이란 말이에요. 한 바퀴 2파인데 2로 나눠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x 개수의 역수가 2니까 이때 sin x의 주기는 4파이로 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원래 파이에서 나와야 될 게 2파이에서 나오니까 2배만큼 더 뒤에 가서 나오는 거야. 주기가 정확하게 2배만큼 늘어지는 거죠. 그죠? 그지? 그럼 얘는 3으로 나눴잖아. 따라서 이때 코사인 x의 주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6파이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1은 주기랑 아무 관계 없죠. 위아래 이동이니까. 그죠? 그러면 4파이만큼 움직이는 애와 6파이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가 지지고 볶고 있어. 그럼 이때 얘네 둘의 그 값이 변화돼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건 4파이와 6파이의 뭐가 될까?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4파이와 6파이의 최소 공배수가 p니까 p가 얼마? 12파이가 되겠네. 와우, 됐습니까? 그쵸?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 f12파이가 되겠지. f12파이 얼마? 사인 6파이 플러스, 그죠? 코사인 4파이 이렇게 나옵니까? 맞니? 맞아요? 얼마? 사인 6파이. 이거 그리면 돼요. 사인 6파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사인 그래프 뿅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사인 그래프 8칸 그려서 생각합니다. 여기 봐. 사인 8칸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5파이, 6파이 얼마? 0. 그렇죠. 여기 플러스 1 빠졌네. 코사인 4파이는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그죠? 4파이, 5파이, 6파이. 그죠? 뭡니까? 1이네. 그죠? 그래서 얼마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기의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도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기가 일정한 두 함수가 더하고 빼기를 했을 때 4파이, 6파이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는다.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습니까? 좋아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41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0에서부터 2분의 5파이에 정의된 함수 y는 코사인 x의 그래프와 y는 k, 그쵸? y는 k 상수함수 가로선이겠죠? 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 4b, 5b라고 할 때 코사인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갑시다. 자, 선생님이 그림을 따로 한 번만 그려드릴게요. 잘 봐. 가장 좋은 건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몇 칸짜리, 8칸짜리 칸을 그냥 쳐놓고선 그리는 게 좋겠죠. 자, 코사인은 특이하게 어디서 출발한다? 1에서 출발해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끝나는 거죠. 맞나? 자, 2분의 5파이니까 사실은 여기서 하나만 더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2분의 5파이까지니까 특이하죠? 자, 이 상태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K값. 여기서 K가 하나 쑥 지나간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 자, 여기가 A값. 그 다음에 요 점이 4B란다. 4B는 뭐야? 특이하네. 여기는 뭐예요? 5B래요. 맞아?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게 뭐였냐면 코사인 함수, 사인 함수는 뭐라 했어? 선대칭, 점대칭, 선대칭, 점대칭의 구조로 이룬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 시험에서 정말 많이 물어본다. 방정식이 됐든 함수가 됐든 부등식이 됐든 뭘 많이 물어보게 돼 있냐면 근의 합을 되게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언젠가 한번 설명한 날이 있었을 거야. 대칭 구조에서 대칭축이 있고, 그쵸? 대칭축이 있을 때 요근을 알파, 요근을 베타, 뭐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상관없죠.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뭡니까? 라고 하면 축에다가 곱하기 얼마 한 거야? 2 한 거죠. 왜냐면 축 자체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평균값을 의미해요. 그쵸? 평균값은 두 개를 더해서 반한 거니까 반대로 축에 2배 하면 2개를 더한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확장하면 요거를 확장하면 뭐예요? 확장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을 때 이렇게 4개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지? 뭐야? 축 곱하기 근의 개수로 문제를 푼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잘 봐. 코사인 함수는 어쩔 수 없이 선대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파이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선대칭이기 때문에 4b 더하기 5b 하면 뭐가 네? 4파이가 되는 거예요. 4파이가. 축에다가 2 곱한 거. 개수가 2개니까. 그쵸? 이 두 근의 합은 대칭축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 9b가 4파이가 되니까 b가 뭡니까? 9분의 4파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대칭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풀게 돼 있어? 여기가 뭡니까? 파이잖아. 그쵸? 파이를 기준으로 A와 4B가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아까 4B는, 그쵸? 4B는 얼마야? 9분의 16파이잖아요. 그죠? 9분의 16파이니까. 이때 파이를 기준으로 얘랑 9분의 16파이 두 개를 더한 건 파이의 몇 배? 안경 벗으면 되게 못생겼는데. 그죠? 파이를 기준으로 두 개를 더한 것이 축의 2배니까 9분의 16파이랑 A를 더한 게 2파이가 나오면 되는 거지. 2파이는 9분의 18파이니까 A가 뭐예요? 9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죠? 동의 가능할까? 그렇죠?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 9분의 2 더하기 9분의 4파이. 9분의 2 더하기 9분의 4파이니까 9분의 6파이? 9분의 6파이는 얼마예요? 3분의 2파이입니까? 맞아요? 3분의 2파이. 따라서 코사인 3분의 2파이를 구하래. 왜 하필이면 3분의 2파이야? 그지? 3분의 2파이. 몇 도입니까? 120도잖아요. 그죠? 120도. 그죠? 코사인 120도를 구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그래프 그려보죠. 자,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맞습니까?
지금 아직 안 배웠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라면 120도는 조금 옆으로 간 거죠. 여기 90도에서 30도만큼 옆으로 간 거잖아. 그럼 얘가 점대칭이기 때문에 여기도 30도가 옆으로 간 거니까 몇 도? 60도에 해당하는 얼마? 3분의 파이. 그죠? 3분의 파이 값에 정확하게 y축, x축 대칭 값이 등장하겠죠. 따라서 코사인 3분의 파이 60도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2분의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등장해 주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대칭성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야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인 코사인 그래프 진짜 많이 그려보셔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0, 파이, 2파이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한 주기가 완성된다라고 있고,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0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부탁하건대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잘못 그리면 원 이렇게 그리면, 선생님 여기서 그 교점 3개 만들어진다는데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쭉 뻗었다가 쭉 뻗었다가 쭉 뻗었다, 이런 개념이라는 거 꼭 잡고 가셔야 돼요. 막 그리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요 그래프가 좁아져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얘기했고, 자, 그래서 코사인 그래프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 그쵸? 따라서 여기 봐. y는 sin x, 그래서 뭐였죠? 기본적으로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주기 2파이. 그죠?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x,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 주기 2파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인 그래프가 뭐였죠? 원과의 교점에서 동경이 만나는 교점에서 y좌표가 사인이었고 x좌표가 코사인이었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새로 그릴 그래프가, 오늘 새로 그릴 그래프가 뭐냐면 바로 탄젠트 x의 그래프입니다.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사실은 어때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사실은 요 그래프가 조금 더 정확하긴 합니다. 요 그래프가 조금 더 정확하긴 해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는 우리 중3 때 삼각비인데 요걸 가지고 그냥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3 때 요 그림 선생님이 되게 중요해 라고 얘기했는데 뭐 여러분들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때 1 요렇게 돼 있을 때 잘 봐.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세타면 얘가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요 끝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올리면 쭉 왔을 때 여기가 직각 딱 되면서 1이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탄젠트 세타야. 원 동경을 좀 더 뻗어가지고 원 끝점과 만난 요 길이를 탄젠트라고 본다면 0도에서 얼마예요? 0입니다. 그쵸? 탄젠트는 그래서 그래프가 0도에서 출발을 해요. 올라가는 게.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가 정확하게 45도일 때 여기랑 딱 만나면서 1이에요. 45도에서 1. 그러니까 4분의 파이에서 1을 찍습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세타를 키우면서 얘가 점점 길어지는데 얘가 90도가 될 때 이 값을 만족시킬 수 있니? 탄젠트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는 건데 얘가 90도로 땅 돼버리면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죠. 그래서 그 값이 생기지 않네요, 선생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90도가 되면 분모에 와야 되는 코사인 값이 뭐로 바뀌어? 0이 돼요. 분모에 와야 되는 코사인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 함수 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탄젠트는 끝없이 올라갑니다. 어디를 점근선으로? 90도를 점근선으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제 이쪽 삼각형으로 바뀌니까 코브네스아, 물론 뭐 4분면의 각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로 와서 여기서 딱
다시 0을 찍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점근선을 만드는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는 느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다시 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뭡니까? 요 간격이 파이예요. 그래서 탄젠트는 주기가 특이하게도 파이입니다. 자, 주기는 어떤 느낌이 있다 그랬죠? 막 더하고 막 빼도 상관없죠. 주기의 배수를 막 더해도 그 값은 바뀌지 않고 주기의 배수를 빼더라도 그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탄젠트는 특징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점근선, 얘가 처음 나오는 점근선이 뭐야?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고 얘는 뭐예요? 2분의 3파이. 그래서 점근선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파이를 더하고 파이를 빼도 관계없다. 그래서 이때 점근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n파이 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동의 가능할까? 아니면 n파이를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거 간 거를 점근선으로 보는 거,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뭐 더해도 상관은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같은 얘기라는 것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됐습니까? 자, 지워도 되죠? 자, 그래서 탄젠트는 그래프의 개형이 저기 검은색으로 나타난 그래프와 같고, 특별하게 범위가 주어지지 않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주기는 얼마다? 파이다. 여기까지만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fx는 sin x, gx는 cosine x, hx는 탄젠트 x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맞아? 자, 그런데 요것도 사실은 안 다뤄보면 모를 만한 얘기인데 1은 선생님이 1은 각으로 봤을 때 1호도는 제법 큰 각이라고 했죠. 여기서 진짜로 못 받고 갈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1도와 1은 달라. 1은 각으로 봤을 때 대략 얼마라 그랬어? 50도가 넘는 각이라고 그랬죠. 뭐가 넘는 각이라고? 50도가 넘는 각이야. 이해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잘 봐. 대략 파이는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1. 얼마? 5 정도 돼. 3.14죠. 미안. 3.14. 그러니까 파이까지를 보면 선생님이 잘 들어야 돼. 파이까지를 보면 이게 제법 길어요. 원래는 여기 2분의 파이가 1.5 정도 되고 파이가 3이니까 1이면 1.5배 정도 나와야 돼. 얘가 원래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정사각형처럼 그려지지 않아. 우리가 그 풀이상.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곡선이 좀 애매한 곡선이 나와요. 애매한 곡선이. 이 하얀 칠판의 단점이 모는 종이가 잘 안 보여. 녹색 칠판은 보이는데 너네는 안 보여요. 여기 와서 보면은 모는 종이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도 선 되게 잘 그리잖아요. 여기 다 칠판에 격자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이가 대충 얼마라고? 3.1이야. 그래서 2분의 파이는 1.5니까 얘처럼 정사각형 아닙니다. 그래서 사인은 올라가다가 휘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은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0에서는 사인과 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확하게 1 딱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니까 탄젠트는 45도에서 1이고 그죠? 4분의 파이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1은 선생님이 제법 뭐라 그랬어? 큰 각이라 그랬죠. 1이 45도보다 크니? 1이 45도보다 크죠? 그러면 함수값은 어디서 보면 되는 거야? 45도보다 큰 값에서 보면 돼요. 동의 가능할까?
자, 그럼 제일 작은 게 뭐야? 코사인. 코사인 어디 있어요? G죠. 그러니까 G1보다는 누가 커? 사인 F1. 그죠? 탄젠트가 H1 제일 크죠. 그래서 답 몇 번입니까? G1, F1, H1.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참고. 자, 이과생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잘 봐. 0에서 보면 사인 그래프와 y는 x 그래프와 y는 탄젠트 x 그래프가 뭐 한다? 접해요. 0에서. 그쵸? 접하고 지금 봤을 때 접하는 순서 이외로 이 대소가 바뀌는 순간이 옵니까? 90도까지는 이 대소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90도가 넘어가면 탄젠트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뀌는 순간이 생기긴 하는데 요 0에 인접한 느낌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대소는 바뀌지 않는다. 언제까지? 2분의 파이 전까지. 그러니까 0에서부터 세타가 2분의 파이까지를 볼 때 x라고 할게요. 사인 x 그죠? 보다는 x가 큰 거고 그거보다는 탄젠트 x가 커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알겠죠? 까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래프 잘못 그리면 이렇게 그릴 거야. 사인 그리고 y는 x 그리고 탄젠트 x 이렇게 그릴까 봐.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거 이 느낌이야. 알겠죠?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 몇 번? 3번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정리하세요. 자, 646번 봅시다. 함수 y는 2 코사인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의 그래프는 y는 2 코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랍니다. 자, 그래서 평행이동 정보를 볼 때는 자, 별 내용은 아니죠. y는 2 코사인 x의 개수로 묶어주시면 돼요. 파이의 x 마이너스 1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야. 자, 어렵게 볼 거 없죠. 원래 fx였다면 지금 어떻게 바뀐 거야? f의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한 거죠. 자, 그러니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평행이동했고 y는 원래 넘어가서 플러스 2라 그랬죠.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요때는 요거 그대로 부어 가져오시면 돼요. 얘는 반대, 얘는 그대로. 그죠? 왜냐면 이동한 거니까. 맞지? 따라서 평행이동 정보가 그대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mn 평행이동이다. 이때 m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m은 얼마? 1. n은 얼마? 마이너스 2. 그래서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답이다. 자, 요때 요 범위를 왜 주냐면 코사인의 값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1만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2파이만큼 이동을 해도 그렇죠. 거기서 2파이만큼 더 이동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주기성 때문에 범위를 짧게 정해줘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만약에 늘려준다고 했을 때 개수가 만약에 그 평행이동의 정보가 여러 개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하고.